이 시간은 제10장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가상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어서 스마트 모바일로 보는 가상세계에서는 현대인들이 SNS, 1인 방송, 또 게임에 심취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VR, AR, MR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또 가상세계와 판타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현실과 가상세계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10장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를 통해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자가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똑같이 이 가상세계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1960년대 이반 서덜랜드 교수의 3D 컴퓨팅을 이용한 상호작용 연구에서 시작하여 비행기나 우주선의 조종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거쳐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매트릭스, 아바타와 같은 영화를 통해 가상현실의 개념이 대중화된 이래 2010년대 이후 HMD 기술 개발이 상용화되면서 의학이나 생명과학, 로봇공학, 우주과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번 스마트 모바일로 보는 가상세계입니다. SNS 현대인을 사로잡다.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SN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SNS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NS는 페이스북, 또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톡, 다음, 아프리카 TV 이런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친구로 맺은 이들과 가상 세계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매일마다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매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가상 세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이 그 영역이 그만큼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두 번째 보면 1인 방송의 매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이용해서 1인 방송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무슨 무슨 억대 연봉을 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매달 뭐 몇천만 원의 수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1인 방송은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방송을 하는 것이죠. 그 1인 방송은 2008년 아프리카 TV의 그 개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요즘 활발한 이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이 뭐 가장 활발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스위치 TV,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카카오 스트리트 TV 등에서 1인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1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벗어나기 어려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뭐 PC방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또 쉽게 빠져들어서 게임을 통해서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스마트폰 게임은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주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요, 심각한 이 중독성에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가 중독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알코올 중독 그러면 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물론 뭐 초기 단계에서는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점점 매료되다 보면, 게임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중독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폐의 위험성, 또 심한 그 공격성의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또 이해력이나 기억력, 표현력의 저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에 완전히 매료되고 거기에만 모든 신경을 쏟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또 실생활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적절하게 조절해서 우리가 잠시 좀 무료함을 달래고 좀 휴식을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하는 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매료돼서 거기 중독 단계까지 이른다면, 또 그것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들어간다면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가다 하는 내용인데요. 조그만 일본에 보면요, VR, AR, MR의 세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 VR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인공기술로 만들어낸 환경과 기술을 이제 우리가 VR 또는 가상현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상현실에 대해서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증강현실 또 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혼합현실 MR이라고 하는데요.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를 합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혼합현실 또는 M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VR이나 AR, MR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선 거기 내용에 보면 VR은 를 이용한 게임이나 쇼핑, 스포츠, 또 페이스북, 교육, 의학, 건축, 여행 등에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R이 사용된 그 시네마, 교육, 의학, 또 쇼핑, 산업 현장, 또 게임, 또 레스토랑 등이 있고요. MR이 사용된 매직 리프, 손바닥 위를 걷는 코끼리, 또 체육관에서 헤엄치는 범고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요. 또 홀로렌즈, 홀로 투어, 또 화상통화, 3D 버전 등이 있고요. 더 보이드, 도심 속의 테마파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또 놀라운 그런 그 현실 속에서 가상과 공존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그 장점들 또 새로움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네트워크를 통한 폐쇄적이고 또 부분적인 소통으로 이끌 부작용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관계 맺기 어려움,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생활의 그 부적응, 그러니까 현실 생활의 부적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그만 두 번째로 사이버 폭력의 온상, 익명성, 비대면성, 이 부분입니다. 자,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갈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하물며 가상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더 심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해킹이라든지, 그래서 해킹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빼내고 또 어떤 그 서류 같은 것들을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몰래 카메라 영상 유포를 한다든지 인터넷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이버 폭력은 대부분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익명성,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대면성,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그냥 가상세계 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이제 가상세계, 판타지 세상 부분입니다. 판타지, 대중문화와 손잡다 내용인데요. 가상세계는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거기 아마간이 이미죠. 이미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장르를 보면요. 영화는 내용에 따라서 뭐 액션, SF,
SF, 코미디, 스릴러, 전쟁, 스포츠, 음악, 멜로, 판타지 영화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장르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터, 뭐 알라딘 이런 그 영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 이제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G가 다루어져요. 소위 그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를 더욱 환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만들고 그곳에서 살고 싶게 만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CG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현실감을 살리고 어떤 그 가상이지만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타지 소설 부분입니다. 판타지 소설은 소위 그 환상 문학에 속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판타지 소설의 주된 내용의 내용 속에는 이 환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환생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인간의 욕망과 종교적 상상력이 결부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상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세계는 대부분이 그 환생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뭐 잠깐의 일탈이라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는 잠깐 동안의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위로와 휴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휴식은 불가능하고요. 판타지 세상으로의 영원한 도피는 결국 현실의 자아를 파괴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특징 부분입니다. 자, 현실과 가상세계 서로 공존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탈시간성, 탈공간성, 탈신체성, 탈일방성, 탈언어성, 탈인격성, 탈실명성, 익명성이라고 말하죠. 예? 특징을 지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이버 자아는 현실에서 억압된 자가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되기도 하기에 해방과 확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앞뒤가 막힌 그런 답답한 그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아가 없이는 사이버 자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버 자아,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의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실제적 자아가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 자아가 항상 가상의 자아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자아도 역시 실제적 자아의
지배 아래 있고 또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를 막으려면 부분입니다. 자,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현재의 불평등과 독점 또 억압 구조가 산업사회보다 더욱권이 뿌리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며 가난한 자들은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보화 시대는 사이버 해킹, 사이버 표절, 사이버 위조, 사이버 피싱, 사이버 폭력 등의 여러 가지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나눴지만 그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또 아주 지능적이고 새로운 기법의 범죄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사이버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피해자가 되지도 말고 가해자가 되지도 말고, 그렇죠? 이런 범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 부분입니다. 가상세계의 자아와 현실세계의 자아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단절될 수가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러기에 현실 속에서 올바른 시민성을 지닌 자아가 가상세계 속에서도 동일한 시민성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생활에 충실한 그 모습이 곧 가상세계 속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적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요, 공동체적 행동을 행하며 공동체적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우리가 공동체적 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사랑의 윤리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가상세계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는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윤리적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적 측면에서 우리는 디지털 시민권과 함께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항상 권리가 있는가 하면 지켜야 될 의무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플랜트 김 소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플랜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랜트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무엇이며 그들의 차이점이 또한 무엇인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출발해 보시죠. 스마트 플랜트란 공정 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생산 능력이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서 플랜트 현장의 안정성이나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미래형 플랜트를 말합니다. 우선 현업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과 단절된 가상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입체 영상입니다. 증강현실과 혼합현실과는 달리 앞이 가로막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머리에 쓰고 화재 현장 모의 체험이나 중장비 운전, 앞으로 건설될 플랜트 현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문제점 파악을 위해 돌아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그멘티드 리얼리티,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로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게임이 포켓몬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가상에 이미지를 겹쳐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자동차 운전 시 앞유리에 현재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장치나 배관 또는 전기 제어 케이블에 도면 정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스펙에 맞게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증강현실은 가상의 이미지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로 믹스드 리얼리티, MR, 혼합현실입니다. 혼합현실은 앞에서 설명드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합쳐진 형태의 현실을 말합니다. 가상현실과 차이점은 알겠지만 증강현실과는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죠? 증강현실은 가상의 이미지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단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혼합현실에서의 가상 이미지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실 공간에 앞으로 설치될 기계 장치류를 가상으로 미리 설치해보고 종류를 바꿔가며 최적의 모델을 설치해볼 수도 있겠으며 배관이나 전기 제어 케이블 경로를 이리저리 바꿔보며 타공종과 간섭되지 않는 최적의 루트를 현장에서 확인해봄으로써 모델로만으로 확인해보는 것보다 실수를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의 차이점을 쉽게 말씀드리면 증강현실은 가상의 이미지가 사용자에게 일방통행으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이와는 달리 혼합현실은 가상의 이미지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가상 이미지에 하는 방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어떠세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셨죠? 참고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XR, 확장현실이라는 것이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혼합현실보다 더 앞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모두 합친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형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이 플랜트에 적용되는 사례를 보시면 플랜트 현장을 3D 모델로 응급 환자나 화재 발생 상황을 재현해놓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비를 미리 사용해 볼 수도 있으며 구조물의 조립을 미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 구조물의 헤비 리깅을 미리 시행해보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을 미리 가상현실로 구현해보고 확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증강현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도면 정보를 투영해서 보여주므로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밸브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를 할 경우 작업자에게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제공하여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준공을 위한 MC 펀치를 클리어할 경우에도 펀치 위치가 어디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홀로렌즈로 보여주어서 신속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케이블 연결 작업 시 원거리에 있는 전문가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벤더 슈퍼바이저의 해외 출장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현실입니다. 혼합현실은 지금의 기술이 구현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플랜트 건설 현장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강현실에서 가능했던 작업들에 더해서 현장에서 화면 터치를 통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던 서재 업무를 현장에서 홀로그램을 통한 화면 터치로 작업을 진행하므로 사무실에서의 서재 업무와 프린트 및 스캔 업무가 최소화되고 현장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동료들에게 공유되어 생각 이상의 신속한 작업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상현실을 통해서 사전 모의 훈련을 강화하여 실제 작업 시 실수를 최소화하고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이용한 원거리 작업 환경을 구축하여 해외 파견 인력은 최소화하고 공사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면 이것이 바로 플랜트 건설 현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스마트 플랜트 건설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플랜트 건설 현장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주 제 13주차 퀴즈는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각각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